그 사회 문제를 직접 목격하니까 이게 어떤 구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둥이 무너지니까 애들이 많이 우울해했겠죠. 내 청춘을 바친 곳인데? 애매하게 살고자 하면 죽겠다. 이제 죽어라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솔직히 저는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이 붙는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건 하니까 돈은 벌어? 그런 분들은 우리 회사를 쿨하게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두엔지가 앞으로 2.0을 맞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파레일의 이인다. 2011년 정도니까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집에서 우연히 목격한 그런 기사를 보고 노숙인 분들을 강제로 겨울에 내쫓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그날 바로 이제 서울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이 노숙인이라는 그 사회의 어떤 그 명칭, 그리고 그 실제 그 분들은 어떤 상황이신지 보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갔던 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기부금이나 어떤 일방적인 지원금으로 자활에 성공하시는 비율보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셨을 때 자활 성공률이 4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 문제를 직접 목격하니까 이게 어떤 구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걸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손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2012년 7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그 지하철을 타고 양정역에서 내렸을 때 딱 그 여기서 내렸을 때 정말 그 소똥 냄새랑 그 소 울음소리, 논밭, 비닐 그 하우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퇴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조금 책상도 거의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의자도 남의 거 빌려 쓰고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진짜 좀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또 이제 물류센터라고 표현하는 그 곳이 사무실이랑도 붙어져 있었는데, 사실 그 사무실 공간에 물류센터 물건들로 적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그 사무실로 다 들어와서 박스를 다 깔아놓고 포장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막 할 수가 없거든요.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포장도 같이 하고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매일 들리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죠. 도저히 못 버틸 지경. 여기 계속 고객사는 들어오는데 상황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더 큰 센터를 알아보자 해가지고 남양주 센터를 알아봤던 거고, 그렇게 이제 남양주 시대로 이제 성수동 생활을 다 정리하고 남양주 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뒤에는 되게 승승장구라는 표현은 좀 앞선 표현이지만 되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연도에 6배 정도 성장을 했었고, 그 뒤에 매년 거의 2배 가까이씩 성장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일이 많고 늘 이제 상상했었던 일이 많은 그런 순간들을 또 나름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갔었고요. 저희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과 정비례해서 저희가 만드는 전체 일자리의 수,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 복지기관과 연계 채용하는 지금 커넥터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어떤 분들의 일자리, 또 같이 늘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이 크게는 2가지예요. 사회적이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이 붙는 순간 사회적인 건 하니까 돈은 벌어? 너 여전히 사회적이야? 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두엔지 같은 기업이 더 안타깝고 힘이 드는 건 이만큼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래 노숙인을 위해서 창업했는데 아직도 그래?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일반 기업 아니야? 잘 나가니까? 이런 말들 너무 쉽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재무적인 부분과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인 것을 잃지 않고 있어, 성과도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 정말 잘해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것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2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숙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고용 취약계층 분들이랑 일을 한다고 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한다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서비스 품질이 높고 낮아짐이 결정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사회적 기업 중에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고속 성장을 하고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수록 사실 이 편견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찬지 대표님이 되게 선두주자로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한 명의 또 지인으로서 또 동료 대표자로서 너무 좀 뿌듯하고 계속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물류 현장에서 취약계층 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효율성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어떤 루트로 채용되었는지 입사하셨는지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 일반 공채로 오신 분보다 이제 그 커넥터라고 부르는 TO로 오신 분이 일을 잘하시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막걸리 사들고 서울역 갔을 때처럼 어떤 사람을 그룹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화하고 편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편견을 없애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90년 3월 5일 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을 한 거죠, 사업을. 그때 마침 88 올림픽 지나고 세상이 많이 좋은 시절이었어요. 잘 나가니까 은행에서도 유산서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이렇게 해주고 돈도 거의 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점장이 선에서 결제만 하면 되고 그런 시절이라 겁없이 그냥 막 하다가 IMF가 터지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2007년도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세상을 등지자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해도 참 제가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도 겁이 나요. 죽으려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냥 살다 이래 보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 그냥 한테 미안해가지고 그걸 던져버리니까 그럴 때 더 이제 제 혼자인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그때 뭐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단절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 이제 뭐 주변에서 철주는 어디가 죽었다는 얘기부터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족들과 이제 조금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니까 애들이 많이 우울해했겠죠. 지금 많이 좋습니다. 조금 뭐 직장도 뭐 남부럽지 않은데 잘 다니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이 잘못됐으면 걔들한테 원래 모르겠어요. 시집장가 가려면 부모가 좀 안 좋으면 좀 말하기에 좀 거북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원치 않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두엔즈가 가진 그 큰 미션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일자리 창출로 인간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게 한다라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이고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왜냐면 제가 막 10년, 20년 뒤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하나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하나도 없으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발 먼저 고민을 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파주 센터에 있었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팀원이 거기서 그 미팅을 고객사랑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이 전 되게 작은 불인 줄 알았어요. 모닥불처럼 작은 불이 난 줄 알고 불이 난 거 알겠다. 얼마나 났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탈 수가 있냐 고기가. 양정역에 딱 내렸는데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씩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꿈인가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실제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그 소방차들이 엄청 많이 와 있고 이제 그 센터를 같이 세웠던 사람으로서 간판도 달고 그리고 센터 내에 이제 뭐 렉도 넣고 그 센터를 같이 구했고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광경이 너무 영화 같은 광경이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서 이제 쳐다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쳐다보면서 저도 순간 뭔가 잠깐 정신을 놨던 것 같아요. 찬재님도 봤을 때 정신을 좀 놓고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방차를 기다리는 것,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게 차량 다 빼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근데 그 건물 구조상 그 불길이 번지면 이제 쉽게 그 진화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울고 불고 울었던 이유가 뭐 그러니까 내 청춘을 바친 곳인데 아이 괜찮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제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좀 제안해 줬던 옵션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큰 화재, 이 정도 규모의 화재가 났다면 어차피 이걸 이 작은 회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엎으라, 새 출발을 하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받았던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이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분의 의견이었어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건물 바깥에 이제 공터에서 나서 그게 건물로 번진 거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감식 결과 원인 미상이 났었고 그 화재 날에도 이게 원인 미상이 나올 수 있으니 원인 미상이 나오면 뭐 실업법상 창고업체도 피해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들을 기다려서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아무 소통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옵션이었던 거죠. 우리가 왜 이 풀필먼트를 왜 시작했고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니까 결국에 이 뭐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우리를 믿고 맡겨준 이 고객사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년간을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 어려운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모른 척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우리 고객사들한테 너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것 같고 저희에게 내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지난 몇 년을 다 부정하는 엄청 큰 그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아니라 세 번째 옵션을 우리가 선택했던 게 이 수십억 대의 자산 피해가 고객사들의 자산 피해며 건물에 대한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지금 오늘 밤 우리가 다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정할 거는 무조건 이걸 갚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화재가 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뭐 저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품을 맡겨주셨던 고객사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포기하면 다 같이 이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뭐 영업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영업 일을 완전히 다 제쳐두고 고객사분들 이슈 확인하고 이제 뭐 보상해 드릴 수 있는 안들을 해결하려고 한 많은 시간들을 이제 거기서 업무를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 팀원들은 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숫자가 꺾이거나 이제 사세가 꺾여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때가 저희가 월 계약, 신규 계약 건수가 제일 많았던 때였어요. 정말 생존을 목표로 저희 모든 팀이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을 해내갔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임금을 좀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조금 이기적이거나 보통의 그냥 그런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없었던 그런 인원 조직이었다면 거기서 아마 엄청나게 이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알겠다.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걸로 충분히 이해해줬고 그러면서 그것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달 뒤에는 어떻게 긴급하게 자금이 수급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직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럴 때 우리 그 몇몇 분들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가면서 뭐 누가 하나 힘들다는 생각 없이 회사를 다시 일자리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빨리 일어난 거죠. 9월 정도 경에 이제 저희가 3,000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5,500평 센터를 확장을 해요. 그 시기에 갑자기 5,000평 정도 되는 용인센터를 오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저는 이제 재무 사정을 아니까 지금의 고정비로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용인센터 오픈이라는 강수를 두는 거는 진짜 그냥 배수진을 치는 거거든요. 찬재님이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명량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막 전쟁, 전투 막 이런 막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명량의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냥 그래 보였어요. 애매하게 살고자 하면 죽겠다. 이제 죽어라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찬재님 그런 강수를 두셨고 사실 화재 달만 살짝 꺾이고 거의 그냥 매출액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신장을 했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주변 업체들이나 고객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뢰도 되게 다시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생즉사 사직생이었던 것 같아요.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산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움츠러들고 멈추는 순간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서 더 달렸던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군요. 이 회사는 불이 나도 책임을 다하는 회사구나. 불이 나면은 어떻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객들을 우선하고 고객들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회사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재앙적인 타격을 받은 회사죠. 그렇다면 조직 입장에서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치고요, 소진되죠. 이제 소위 번아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이 났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솔직히 저는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소셜 미션이 있었던 걸 알겠고 풀필먼트 잘 해왔던 걸 알겠다. 근데 지금은 이 소셜 미션이 풀필먼트의 어떤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고 우리가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미션이.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소셜 미션을 버려야 된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고 스마트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노건님이나 이렇게 피플실 분들이 오셔서 중심을 잘 잡도록 도와주신 게 이게 단순하게 소셜 미션만 있거나 스마트함만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제3의 것을 우리는 만드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좀 열어주셨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모셔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스마트한 사람이거나 단순히 기버인 사람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버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고 모아야만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스마트 기버라는 게 그냥 진짜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사람 와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가진 미션에 동의를 하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우수함, 유능함을 정말 아낌없이 쓸 의지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반면 그런 분들은 우리 회사를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똑똑한데 뼛속까지 테이커여서 나는 왜 우리 회사가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회사가 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우리 회사가 만약 성과를 되게 많이 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다면 그게 정말 소수의 인원들에게 독식 구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엔즈와는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회사를 쿨하게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는 이유들이 보통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실 일은 원래 힘들어요.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일은 힘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스트레스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면 업무 외적으로 사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요. 저희는 스트레스 주지 않고 옆에 동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회사고 이게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좋은 동료들이 모여 있다. 흔히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성격 개차반인 일 잘하는 사람과 진짜 일은 못하는데 성격은 진짜 너무 좋은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일났네.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질문을 들으면 왜 굳이 그걸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력도 조금 어느 정도 있어주면서 충분히 있으면서 진짜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될까? 그런 거에 방점을 두고 회사에서 이제 채용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 두엔즈가 앞으로 2.0을 맞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사회적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회사가 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은 그 두 가지를 융화해서 우리만의 형태로 우리만의 방법으로 나가겠다. 저희가 지금 찬재님이랑 피플실이랑 같이 컬처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드는 이유가 그냥 어디 회사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두엔즈가 이렇게 멋진 회사예요라고 뽐내고 싶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회적 대기업이 될 거잖아요, 두엔즈가. 그러면 고용 인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 그만큼 파워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후속으로 우리 뒤를 따라서 사회적 대기업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을 잘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따라올 길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이어오는 회사들한테는 그 발자국을 남겨줘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진짜 잘 그려놓자, 만들어 놓자. 두엔즈가 해야 할 부분들, 또 앞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셜벤처로서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소셜 임팩트를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도 지켜갈 것인가. 두 번째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이 소셜벤처로서도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즉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사실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중요한 선두주자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모두가 주목할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그냥 정말 제가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일을 하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당연하고
되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회에서 여겨지는 분들이 사회에 다시 뭔가를 되돌려줄 수 있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한테 같이 계신 구성원이었는데 소셜 미션에 대한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전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감히 제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지금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엔즈라는 회사가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정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일자리를 받고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이제 모이고 자기 실현으로 조금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와 이게 궁극적으로는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나은 일을 해서 좀 더 자기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기 전에 이 회사가 제가 죽은 뒤에도 잘 살아남아서 300년 이상 이 사회에 계속 좋은 일들을 하면서 더 큰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기도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보고 죽는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죽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신이의 1의 2.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이게 뭔가 정정하면 조금 애매하죠. 잠깐만 다시요. 잠깐만.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이렇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